안녕하세요. 아주경제국제부 김근정 기자입니다. 인민일보 해외판을 통해 보는 3월 28일 오늘의 중국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중국 각지 정부가 인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28일 헤드라인으로 전국 각지 오동나무 베어서 봉황 잡기의 분주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봉황은 인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봉황은 오동나무에만 둥지를 튼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는 각지 정부가 인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기사는 지난 26일 경제도시 상하이에서 인재 유치 업무 대회가 열렸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리창 당서기가 앞으로 대대적인 인재 정책 개혁을 통해 세계 고급 인재를 대거 유치하고 막강한 인력 풀을 형성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신문은 이와 함께 상하이뿐 아니라 항저우, 난징, 정저우, 허베이 등 전국 20개 도시에서 다양한 인재 유인책을 내놓고 치열한 인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저우의 경우에는 외국인 창업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고, 난징의 경우 영주권 취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혁신국가 도약, 첨단 기술 강국 도약을 강조하면서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IT 분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민일보 해외판 논평인 망해루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망해루에서 중국의 기술 진보를 막으려 하는 시도는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제목을 달고 최근 미국의 시도에 대해서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등 중국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근에는 600억 달러에 가까운 관세 부과를 예고했죠. 이러한 시도가 중국 제조 2025 같은 제조업 선진화 전략, 첨단 산업 육성 등에 연관되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한 미국의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최근 일부 미국인들이 중국이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훔쳐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중국의 기술 진보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의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인공지능, 즉 AI 등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위기감도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관련 분야의 기술 독점을 계속 유지하고자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자신감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결국 헛수고에 그치고 결국 재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이 계속해서 자기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전략적 판단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세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외교부의 최근 외교 이슈에 대한 주요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면 우측 하단에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의 27일 정례 브리핑 내용을 간단하게 실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무역 전쟁에 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보도에 대한 질문에 화춘잉 대변인은 대화의 협상은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고 또 개방된 것이어야 한다면서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도 개방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 공평하고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협점을 찾고는 있지만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계속해서 협상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의 협상과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외에 최근 이중 스파이 독살 시도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유럽과 영국 그리고 러시아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해당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관련 국은 국제법과 기본적인 국제 원칙에 따라 이러한 갈등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인민일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설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당시 대변인은
아는 바가 없다라면서 말할 때가 되면 제때 발표하겠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했는데요. 그리고 28일 오전 신화통신과 CCTV 등 중국 관영 언론이 김정은 위원장이 25일에서 27일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인 리설주는 물론 최룡해, 박광호 등 노동당 부위원장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도 만나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위기 극복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도피처를 확보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근 불거진 차이나 패싱 우려를 대외적으로 일축할 근거를 얻게 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중국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